안녕하세요. 복잡한 아이디어를 슬라이드로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뭐 하나 찾으려면 꼭꼭 숨겨놔서 미로 찾기 하는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기능은 안 보이고, 쓸데없는 정보만 화면에 가득한 그런 앱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앱의 목표가 화면을 아예 보지 않게 만드는 거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관람객이 작품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미술관 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게 핵심 과제입니다. 미술관처럼 조용하고 또 작품에 깊이 몰입해야 하는 환경이잖아요. 이럴 때 스마트폰 화면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조연이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상의 아트 도슨트 앱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걸 설계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좋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버튼 예쁘게 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상상해 볼 사용자는 주말에 미술관을 찾은 이관람 씨입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한번 이 여정을 따라가 볼게요. 자, 이 관람 시의 동선을 한번 보세요. 작품 앞에 서서 QR코드를 찍고 바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에 귀를 기울이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버벅거리거나 헷갈리는 순간 작품에 대한 몰입은 그냥 깨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디자인이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에 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오지는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미술이 좀 궁금해서 온 입문자가 있을 거고요. 또 작품의 기법이나 배경까지 깊게 알고 싶은 애호가도 있겠죠. 심지어는 논문 자료를 찾으러 온 연구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혀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단 하나의 앱으로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관람객 유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앱의 인터페이스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화 작품을 감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뭘 보죠? 맞아요. 바로 디테일입니다. 붓터치 하나, 색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앱은 사용자의 눈을 대신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 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디오 가이드에서 왼쪽에 저 붓터치를 주목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앱 화면이 자동으로 그 부분을 착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소리와 시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조각은 어떨까요? 조각은 평면이 아니죠.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입체물이잖아요. 당연히 앱도 이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각 작품을 볼 때는 앱에서 360도 디지털 모델을 돌려볼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까지. 심지어는 실제 공간에서 이쪽 각도에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고 안내까지 해주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디오 아트는 어떨까요? 영상 예술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게 시간에 맞춰 흘러가니까요. 이 경우에는 오디오 해설이 영상의 타임라인과 정말 칼같이 맞아야 해요. 화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 때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나와야 하죠. 그래야만 관람객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관람객 유형도 다르고 작품 종류도 다 다른데 이 모든 복잡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아주 단순하고 또 작품 감상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인터페이스 하나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정보의 위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1차 정보는요. 작품 이름, 작가, 그리고 오디오 재생 버튼처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들만 화면에 항상 보이게 두는 겁니다. 그 다음 2차 정보, 작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나 구간 이동, 확대 기능 같은 것들이요. 이건 중요하긴 하지만 화면을 항상 차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화면을 한번 가볍게 탭했을 때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정보, 작가의 생애나 다른 관련 작품 정보 같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예 별도 메뉴 안으로 싹 집어넣어서 메인 화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중이 잘 되겠죠. 여기에 미술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위한 배려가 더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눈부시지 않게 다크 모드는 기본이고요. 갑자기 알림이 울려서 정적을 깨면 안 되니까 소리나 진동은 당연히 꺼야죠. 또 한 손으로 작품을 가리키거나 팜플렛을 들고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버튼은 한 손 조작이 편하게 배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15초 되감기 버튼. 잠시 다른 생각하다가 해설 놓쳤을 때 정말 필요하겠죠?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명언이 있죠? 화면 디자인은 단순히 버튼과 글자를 배열하는 게 아니다. 사용자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경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AI가 UI도 다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조용한 미술관에서 한 사람이 왜 가만히 서서 그림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일 겁니다. 바로 그 공감에서 진짜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미술관 앱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신없이 바쁜 식당 주방이라던가 아니면 수많은 관객이 함께하는 콘서트홀 같은 아주 특별한 환경들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또 어떤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앱 디자인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